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뉴스 현장을 시작합니다. 전라남도가 여성가족부로부터 3년간 가족 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광주시가 업무 협약을 통해 무등산 정상을 2023년 9월부터 상시 개방하게 됩니다. 광주시 동구가 평생학습도시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수행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도 교육청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인재 육성 협력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김병래 남구청장이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등유 가격이 작년보다 2배 이상 올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3차 전라남도 시장 군수협의회가 화순에서 열렸습니다. 해남군이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13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완도군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돼 16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장흥군이 3연속 여성 친화도시 지정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시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전체 마을에 마을안심 CCTV를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 습지를 3개월간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순군이 지역발전지수 평가에서 전남 군단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진도군이 연말 정부로부터 상복이 터졌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남도는 여성가족부의 가족 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2025년 11월까지 3년간 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 제도는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 근무 제도,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을 여성가족부에서 심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도는 2014년 가족 친화 인증 기관으로 최초 선정된 이후 연장과 재인증 심사를 받아 자격을 유지했고 이번 재인증 심사 통과로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 지원하고 실천하는 기관으로 평가받게 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공군 제1미사일 방어여단,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강기정 시장의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 발표에 이어 내년 9월 정상 상시 개방을 위한 세부 절차 이행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2023년 2월 상시 개방 탐방로의 국립공원 계획 반영을 시작으로 국가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군부대 철책 이설과 탐방로 설치 등을 마치고 1966년 공군 주둔으로 오르지 못했던 무등산 정상이 2023년 9월부터 시민의 품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광주시 동구는 평생학습도시 동구 재도약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래 지난 16년간 지역민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배움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지난해 3월에 개관한 동구 평생학습관은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이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배움터로 다가오는 100세 시대를 맞아 세대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연구 용역은 인구 현황, 지리적 요건, 사회 경제적 특징 분석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습자, 강사, 지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향후 비전과 전략 목표를 세워 이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2027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 전략적으로 대비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역의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2022년도 전라남도 교육행정협의회를 갖고 아동 청소년 중 지원이 절실한 계층 지원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 강화를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서 머물면서 지역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 육성,
지역 특화 전략 사업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나주혁신도시 내 IB 교육과정 도입과 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 공동 추진, 전라남도 권역별 직업계고 취업지원 통합 운영 등의 안건을 협의했습니다. 김병래 광주 남구청장이 한국 반부패 정책학회 주관 2022년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공모에서 깨끗한 공직사회 문화 구축에 앞장선 공로로 반부패 청렴대상 공직 부분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구에 따르면 한국 반부패 정책학회는 청렴한 삶을 실천하면서 공정한 행정과 정치, 사회문화 확립을 통해 국가 발전과 정치 발전에 기여한 공직자와 정치인을 선발하기 위해 공직 부분과 정치 부분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심사는 준법성과 사회공헌성, 반부패 성과, 지역주민 인식도, 재정 경제성 등 5개 평가 지표에 따라 각계 추천을 통한 1차 예비심사와 2차 본심사, 3차 심사위원회 최종 의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김 구청장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자신에게 떳떳해야 공직사회도 청렴하게 잘 이끌 수 있다며 청렴 문화가 굳건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인 한파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난방 대체가 되지 않는 면 단위 지역 가구에서는 등유를 난방용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등유 가격이 작년의 2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서민들은 겨울철 난방에 전기 장판으로만 의지하고 있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 현장을 이향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감에 따라 서민들의 애환도 깊어갑니다. 특히 올겨울은 북극 한파가 한반도로 직접 유입되고 있어 매서운 겨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휘발유 경유는 유류세가 최고 37%까지 인하됐는데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거 취약적인 난방용인 등유는 유류세에서 제외되고 설상가상으로 작년에 2배가 넘어서면서 난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서민들의 실정이 어떤지 마을 이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진짜 힘들어서 내가 보기에는 불을 전혀 못 대고 회관에서 잠깐 와서 몸 녹이고 식사하시고 가서 집에 가서는 전기장판에 쪼그리고 자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진짜 우리 서민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면은 유류세를 꼭 인하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난방용으로 쓰이는 등유가 휘발유 가격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서민 난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거기에 전기료, 가스료까지 오른다는 소식에 농촌의 고령 어르신들은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면서 한결같이 관계부처의 대책 마련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지름값이 엔간히 올라야 노인네들이 살든지 어쩌든지 할 것인데 도저히 추워서 못 살겠어요. 또 전기세도 올린다면서 밤나 정부만 믿고 산 게 좀 도와주세요. 유독 추운 올겨울 서민들도 각자의 집에서 따뜻하게 쉴 수 있게끔 그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여야는 겨울철 한시적으로나마 등유 유류세 인하뿐 아니라 난방에너지 특단의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JBC 뉴스 이향래입니다. 민선 8기 제3차 전남시장 군수협의회가 화순군에서 열렸습니다.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시 군관 좋은 정책을 소개하고 노하우를 공유해 22개 시군의 전반적인 정책 역량이 발전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화순에서 열린 회의에는 박우량 회장과 구복규 화순 군수를 비롯해 김한종 장성 군수, 윤병태 나주시장, 신우철 완도 군수 등 시장 군수 9명과 부단체장 13명이 참석했습니다. 구복규 화순 군수는 첫 수범 사례 발표자로 나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강화를 건의해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해남군은 국내 근로자 고용 어려움으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로 2023년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수요 조사를 거쳐 48개 어가에서 법무부에 30명 배정을 신청해 전부를 배정받았습니다. 2023년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고 농업 분야에서도 2023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266명을 배정받아 농가에 고용할 예정으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사업비 16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다시마를 전국 대비 70% 넘게 생산하는 금이릅에 해조류 6차 산업 거점을 조성하여 고부가가치의 해조류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해조류, 섬, 해양 관광 등을 도시재생 모델로 삼아 공모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11월에 전라남도 1차 평가를 통과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22개 자치단체 사업을 평가하여 완도군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2023년부터 4년간 168억 원을 투입하여 금이릅 화북리 공공도서관 앞 군유지 등을 활용해 해조류 특화 공간을 건립하고 해조류 특화 브랜드 창출로 금이릅을 국내 최대 해조류 산지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흥군이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여성 친화도시에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려 2011년, 2017년에 이어 3번 연속 여성 친화도시에 지정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여성 친화도시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군은 2011년 전국 단위 최초 여성 친화도시에 지정돼 여성과 가족이 모두 행복한 여성 친화도시 장흥을 목표로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화장실 범죄 안심 거울 50개소 설치, 버스 승강장 태양광 안심 등 212개소 설치 등을 해왔으며 6년간의 여성 리더대학 운영을 통한 여성 인재 발굴과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 확대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도 노력해왔습니다. 나주시가 민관 협력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위험 요인이 급증하는 겨울철에 대비해 내년 2월까지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 지원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발굴 대상은 계절형 실업, 일자리 감소,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통보된 위기가구, 홀몸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등 겨울철 위험도가 높은 취약계층입니다. 생계위기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희망복지지원팀,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맞춤형 복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진단은 위기가구 집중 발굴과 맞춤형 지원, 복지 서비스 연계, 현수막과 전광판, 포스터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강화합니다. 무안군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마을 안심 CCTV를 마을 전체에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심 CCTV 설치 100%를 목표로 총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해 249개 마을에 연차적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 75개 마을 설치를 시작으로 민선 8기 임기 내 전체 마을에 CCTV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설치된 마을 안심 CCTV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24시간 상시관제로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빈집털이, 농산물 절도, 노약자를 상대로 한 각종 범죄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해 3개월간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만에 개최되는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치러지며 박람회장은 순천만 국가정원을 넘어 순천만 습지, 동천에 따라 도심까지 확장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 최초로 저류지를 정화한 오천 그린광장,
아스팔트 도로가 잔디길로 변신한 그린 아일랜드, 정원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든스테이 등을 선보일 예정이고 순천만 국가정원, 동천과 도심을 잇는 오천 그린광장 등 박람회장 전반에 걸쳐 화려한 야간 경관을 연출할 계획입니다. 화순군은 동아일보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년마다 평가하는 지역발전지수 평가에서 전남 군단이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위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지역발전 지표를 기초로 생활서비스, 지역경제력, 삶의 여유공간, 지역활력 4개 부분을 심사해 결정됐습니다. 전국 군 단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생활서비스 부분은 민선 8기 들어 처음 도입한 마을주치의 제도의 흥행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을주치의는 화순군 보건소, 12개 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의 공중보건의사 등 의료인력이 13개 읍면마을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체조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진도군이 연말을 맞아 올해 각종 군정평가에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으며 7월부터 국도비 특별교부세 161억 원 확보를 시작으로 중앙부처 등 총 23건의 기관 표창과 지난해 대비 125% 상승한 총 12억 원의 상금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말에 열린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부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 상금 5억 원과 함께 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등 주요 시책에 따른 기관 표창을 다수 수상했습니다. 공모사업은 산행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81억 원, 선마을더니 LPG 배관망 구축사업 5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 복합지원사업 32억 원, 그린뉴딜 지중화 공사 26억 원 등 35개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발전에 필요한 287억 원을 확보하는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JBC 뉴스 현장은 유튜브, 네이버 TV,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 하얀 눈처럼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일상에서의 평온함과 행복함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